극대극소와 미분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좀 제일 어려운 단어일 때 그 전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약간 좀 난감하기는 한데 이제 그 극대극소와 미분 파트를 배워서 우리가 실제로 수투에서 이제 다항함수 중 3,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함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형태로 함수가 흘러가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단원이 5단원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 특이함수들을 그릴 때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개념들을 좀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도 좀 헷갈림이 적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차분히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극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함수가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항상 이제 원래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건데 함수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구간 안에서 함수가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값 x1과 x2를 어떤 걸 잡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x1보다 x2가 더 값이 좀 더 큰 값이라고 할 때 이 함수 fx의 함수값 fx1과 fx2 값의 대서 관계가 x2가 좀 더 크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함수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 함수가 증가하면 너라고 판단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요거는 이제 그 수원까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좀 보면서 문제의 조건들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 상에는 없는데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쪽 배우면서 이런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해왔던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측면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볼 거냐면 자 만약에 그러면 이 함수가 그 안에서 값이 그렇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x 좌표 두 개, x1, x2를 비교해보고 이때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해본 상태에서 fx1, fx2 자 그러면 이때 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x2-x1의 fx2 fx1은 그 값이 항상 그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 될 거고 이 값이 양수인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미분 계수 값들 중 얘와 항상 매칭이 될 수 있는 미분 계수가 항상 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도에서 배웠던 개념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를 갖다 판단을 할 때 그 구간 안에서 f'x의 값들이 0보다 큰 상황을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게요.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큰 문제가 없고 증가를 하긴 하는데 올라가다가 그럼 선생님 어떤 딱 하나의 지점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 나머지 지점에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 점이 딱 하나에서만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상 이 x1과 x2는 서로 다른 점이어야 하는데 이 다른 점들이 요 한 점에서는 사실 여기서 f1과 x2는 두 개를 같은 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미분 계수가 계속해서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 양의 값을 갖다가 요 곳에서만큼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 상황을 우리가 증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가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정의될 때 이 한 점에서는 실제로 x1과 x2가 서로 같은 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 나머지 이런 점들 모든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전부 다 양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태도 우리가 증가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태도 증가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증가하는 함수라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는 0이 되는 것까지는 좀 봐주는 걸로 할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감소하는 거라면 x1이 x2보다 작고 함수값은 그러면 내려가는 중이니까 fx1이 fx2보다는 더 값이 큰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이때 x2-x1분의 x2-x1분의 fx2-fx1 값은 분모는 양수, 분자가 음수인 상황이라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때 그 구간에 있는 프라임의 접선의 기울기 값도 전부 다 0보다 작을 텐데, 그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하나의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이거 두 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소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굳이 따져보자면 음수였다가 사실 이 한 지점에서는 사실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상황까지는 감소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라고 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이제 개념을 만들던 사람들이 그러면 얘에 대한 역은 어떻게 성립하겠냐 해서 역에 대한 생각을 했고, 이 명제의 역,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우리가 증가라고 보면 되니 이랬어. 아니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상황은 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된 거냐면, 만약에 f 프라임 x가 그러면 아예 대놓고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f 프라임 x가 0인 경우는 실제로 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평평한 상황, 혹시 상수함수의 개념인데, 우린 이걸 보고서는 함수가 값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 아니 x1, x2를 다른 곳을 잡아도 함수값 자체가 fx2-x1, fx1이 0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우리 이건 좀 곤란하지 않아? 그래서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증가하는데 어떡할래? 이러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증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잘 받아들이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른 기본 문제 한 문제 잠깐 보고 그때도 써야 되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 1번 보면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구간 마이너스 구간부터 플러스 구간까지는 전 구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자, 전 구간 증가 포인트니까 일단은 함수가 얘를 미분한 함수, 도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인데, 이 미분을 해놓은 함수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를 모두 다 함수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빼먹지 말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래서 전 모든 실수 x에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부르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얘에 대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 써보면 절반제곱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두가 1에서 4까지 사이에서 감소. 그럼 스토리 똑같은 거야. 결국은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미분을 해놓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인데,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해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판별식으로 해결을 하기보단 그래프의 개형을 명확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나갈 궁리를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내가 계속 가르친 사람들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해서 2차 부등이 뭐 함수가 그냥 2차 방정식 해락을 해서 무조건 판별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 잘못된 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안에서의 감소함을 증명한다는 건 결국 이 2차 함수가 이 구간 안에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2차 함수는 대칭 추리 x는 2에 있는 2차 함수이고 그러면 x가 1부터 4까지 값이 변할 때 당연히 x가 4일 때가 값이 가장 최대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그 최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x축이 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다면 우리가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f'4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쪽으로 우리가 좀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를 대입해서 48 플러스 a니까 답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잠깐 정리할 시간. 이제 이 정도 개념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얼굴 보고 설명을 하면 마음 약해져가지고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하고 싶기도 한데 일단 뭐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라 쌤이 다 좀 하나하나 적어줘 봤고 지울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이 설명은 우리 책에는 이제 85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박스로 쳐져서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의 값이 fa의 값보다 더 작거나 같다 라면 이때 x는 a에서 극대라 하고 얘를 극대라 하고 극대점이라고도 해. 극대라 하고 그때의 함수가 fa를 극대값이라고 하자. 극대값 이렇게 명칭을 붙이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x의 값이 fb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x는 b에서 우리 뭐라고 하고 극소라고 하고 그때 fb를 극소값이라고 하겠다.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도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없고 연속에 대한 얘기도 없고 값이 존재만 한다면 그지? 값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요거를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중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이 점이 예를 들어 C라고요. 그럼 이 점에서 구간을 잡아서 값을 비교하면 fx의 값들은 C에서의 값과 전부 다 이제 일치하는 상황은 되는데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그때라고도 할 수 없고 극소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또한 예를 들어 그럼 함수가 이렇게 평평하다가 이렇게 내려가. 미분되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뾰족점이지 이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면 이때는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 점을 예를 들어 내가 D라고 해본다면 일단 왼쪽에서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얘랑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들은 얘보다 값이 더 작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족하지 않냐. 그러면 너 역시도 x는 d에서 그때라고 하자. 그치?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런 말도 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여기에 뭐 E라고 한다면 연속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주변의 함수값들하고 얘를 생각을 해보면 E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함수값이 더 크지 않냐 뭐보다 E에서의 함수값보다는 그치? 그러면 너를 x는 E에서 인정을 하자 뭐라고? 극소라고 인정을 하지. 선생님 이거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6페이지에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좀 정돈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뭐 그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는 점이면 뭐 이런 지점에서 어떤 점은 뭐 F라고 해볼까? 얘는 뭐예요? 얘는 실제로 이런 곳에서는 fx가 F는 좀 그러네? 뭐라고 하지? 그냥 A랑 할게. 뭐 어쩔 수 없네. P라고 하자, P에서의 함수값보다 뭐 이런 곳에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구간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더 값이 뭐 클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곳에다가 이제 fx를 생각을 해본다면 함수값이 더 작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거 역시 이런 점 역시 그때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때 극소는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미분 가능성 관련 없고 일단 뾰족하더라도 위에 나와 있는 올라와 있는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딱 거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운 중에 써있지 그때 극소랑 미분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 해서 자 좀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가 미분 가능을 먼저 전제를 하고 미분 가능을 전제를 한 상태에서 함수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고 요런 지점을 한번 여기 꼬다리에 있는 지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A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 주변에 있는 값들 fx에 비해서 fa가 값이 당연히 현재 이제 큰 상황, 얘가 이제 큰 상황, 이쪽이 큰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빼보고 그러면 이쪽이 큰 거니까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분모에도 한번 x-a를 한번 얹었어. 또 평균값 정리처럼 뭐 이렇게 뭐 평균 변화율 값이 또 모양이 나왔지.
근데 이제 여기서 리미트 x 자체를 그럼 일반화시켜놨던 x 자체를 a의 왼쪽에서부터 한번 가볼까? 이랬어. a의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이건 어디 단원에 설명한 거냐면 3단원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얘기를 할 때 한번 써줬던 그 내용이긴 한데 잊어먹었겠지만 아무튼 그랬어. 그러면 a보다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평균 변화일까? 이란 뜻이지. 그러면 x가 a보다 더 작은 상황. 그러면 분모는 음수, 분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지. 됐나요? 야, 이 지점이 일단 위로 볼록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나눴을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보자. 됐죠? 우리는 좌미분계수가 자, 다음 리미트 똑같은 거 한번 적어보는데 x-a분의 fx-fa라고 하고 이번에 x를 a의 오른쪽에서부터 당겨볼까 이랬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당겨보자. 일단 fx는 당연히 fa보다 아직은 작거나 같은 상태고 당연히 계속 그렇고 근데 x가 이번에는 a보다 큰 상태지.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미분계수가 된 거지. 우미분계수.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한 거냐면 그래 x가 a인 지점을 두고 써볼까? x가 a인 지점을 두고 이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고 이 a를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냐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f'(x의) 값이 얘 왼쪽에서는 양수로서 그 값을 유지하다. 이렇게 되고 음수로 넘어가지 않아? 이런 거. 그러면 f'x가 양수니까 우리가 그 함수 fx는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리고 여기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거기에 플러스. 자, 사이값 정리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만약에 f'x를 갖다 값을 정의해 볼 때 f'x는 x축 f'x는 a를 기준으로 그 왼쪽에서 양수값을 갖다가 요걸 딱 지나가고 나면 음수값을 갖기로 했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a에서는 우리가 딱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 함수값을 0으로 갖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fx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로 야 올라가 x축 증가 방향, y축 증가 방향이라 봤을 때 오후 상향이야,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내려가는 중이야. 이렇게 또 작성을 해보기로 했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증감표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표로 만들었다고 해서 증감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데. 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지점 A를 x는 A를 이제 그때라 하고 그때 FA를 그때 값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자, 이제 요 내용을 사실상 이제 부등호 방향을 좀 바꿔서 해보면 결국 극소도 정의되는 거라 그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문제 5-2번의 그래프 개형 5-2번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사실 지난주에 선생님이 4단원 프린트를 풀어주면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잡혀나가는 과정을 살짝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 좀 따로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3차 함수가 워낙 중요해서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요거를 그려보면서 계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럼 f 프라임 x야. 미분을 했으니까 3x의 제곱인가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바로 그릴 수 있는 건 2차 함수는 좀 바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2차 함수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봤다는 거지. 이게 f 프라임 x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첫 번째, f 프라임 x의 부호 변동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부호가 변동이 생기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부호가 바뀌어. f 프라임 x가 양수면 fx가 증가하는 상황, f 프라임 x가 음수면 fx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뭔가 일이 스토리가 벌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곳에 대한 탐구와 집중을 좀 해줘야 돼. 저희도 얘기했던 수투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을 해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잘 선택해서 그곳을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다시 보면 얘가 부호가 변하는 곳은 일단 0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 개형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분명히 x축과의 교점이 생기고 그걸 지나가고 나면 부호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그 마이너스 1 이전 상황에서는 함수값들이 양수였다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였다가 마이너스 1을 넘어가고 나면 함수값이 다시 양수가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잡아보면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계속적인 증가 상황이고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값이 상당히 컸다가 값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었을 테니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값이 0, 즉 평평한 상황이 한번 오지. 자,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음수로 바뀌면서 함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감소를 해. 감소하다가 그지? 근데 요 지점에서 다시 평평한 상황이 한번 와야 돼.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상황이지. 프라임 x가 0이 되는 상황. 그리고 나면 다시 뭘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는 상황이 되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fx의 기본적인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고 처음 수투를 접하는 거니까 증간표를 일단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실 증간표 수투에서는 증간표를 굳이 많이 그리지 않고 푸는 게 문제를 푸는 속도를 위해서도 사실 좋기는 한데 일단 처음에는 좀 그리는 걸 보면서 배우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호 변동이 생기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먼저 선생님이 잡아놨고 프라임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기 전에는 기울기의 값들이 양수의 값을 갖고 요 사이에서는 음수, 요 사이에서 넘어가면 양수.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극대라고 보자.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런 점은 극소라고 좀 해결을 하자였어. 다시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지. 그럼 이제 여기서 0이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아 그렇구나. 1을 넣었더니 그치? 아닌데?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이제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1에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0에서 절편, y 절편이 마이너스 2인 정도 하나 보여. 마이너스 2인 정도 하나 보여.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어떤 함수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항상 무상향으로 끝나야 돼. 요거에 종합적인 정리도 한번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요걸 보면서 그렸어. 이해되니? 자, 2번 하나만 더. fx는 마이너스 2배 x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자, 이번에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자. 그래프. 자, 일단 미분을 하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 값의 양수, 음수, 원래 함수의 증가 강도를 판단하기 위함이야. 아무 데나 뭐 무조건 함수 나왔다고 다 미분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왜 해야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알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증가 감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프라임 미분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2인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봤었을 때는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프라임 x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 다시 얘기하지만 증가 함수와 구분이 되는 건 프라임 x가 양수, 음수, 부호가 바뀌는 곳이란 말이야. 거기를 잘 봐야 돼. 부호가 바뀌는 곳을 보려면 일단 0이 되는 x축과의 교점도 잘 볼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먼저 찾아보니 인수분해 했었을 때가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하나랑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다시. 그래서 여기를 볼 때 함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위치에서는